제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주장하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 무리의 시청자들끼리 개인 연락과 단톡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편이 갈려서 싸움이 되고 분란이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언급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타 채널 방송에서 오르내리고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누구 한 개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각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접근해서 작업을 쳤던 부심의 만행과 거짓말로 접근을 시작한 세상X 운영자 이 둘에 대해서만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앵두식의 성매매 DB 자료 제보를 미끼로 저에게 접근한 유튜브 닉네임 부심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심은 아마란스 주니알매의 표현 그대로 친한 동생이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부심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게시글에 세상X 채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실명으로 등판해서 직접 남겨놓은 댓글들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본인들 실명 채널로 허위 내용을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빙성은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부심은 아마란스 주니알매와 분쟁이 있는 여성 유튜버들을 집중적으로 고소고발합니다.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는 물론이고 아마란스 주니알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3자 고발까지 진행합니다. 10건에 가까운 고소고발을 날렸지만 결국 전부 불송치와 각하뿐입니다. 부심은 아마란스 주니알매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일삼는 악의적인 코골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란스 주니알매가 부심을 시켜서 고소고발했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있고 법도 잘 아는 분이 명예훼손을 제3자 고발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분쟁은 본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심이 용감한 녀석이라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친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된 내용을 부심은 자랑스럽게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또 약속이나 한 듯 아마란스 주니알매 방송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커피 쿠폰을 나눠주고 집회음악을 틀고 시청자들은 깃발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아마란스 주니알매 방에서 부심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동학대 고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는 세상X 채널이 탄생하기 전이라 당시 사용한 닉네임 끼르기로 호칭하겠습니다. 용감한 녀석 유튜버가 끼르기 만행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후 이것을 계기로 끼르기와 부심 그리고 법적 대리인 아마란스 주니알매까지 분쟁으로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는 초유의 언어가 만들어진 게 이때쯤입니다. 용감한 녀석 유튜버는 거실로 보여지는 공간에서 혼자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카메라 앵글에 나오지 않고 카메라 반대편 일정한 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코골이 부심이 이 상황을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고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녀와 같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수인 상황을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코를 걸어보려는 부심과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홍보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어느 누구의 엄마일 것입니다. 아마란스 주니알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임에도 부심의 행동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인정도 지켜야 하는 선도 없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전부인 내 자식을 학대했다고 고발당해서 아이와 함께 경찰서와 재판장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 또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 어리둥절한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자괴감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화목한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들의 계획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분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발인을 처벌시키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시며 실형이나 벌금, 아이와 분리조치 등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욕설한 것에 대해 가족상담 6시간을 최종 판결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생이별시키고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임에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서슴없이 실행하는 이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보다 본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 아마란스 주니알매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실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에게는 부심이 용감반점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했냐 안 했냐로 분쟁이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심의 만행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부심과 세상X 운영자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들의 만행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보자들에게 확인한 내용만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언급되는 부분과 내용은 모두 가림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코골이 부심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당시에 이용하던 카톡을 탈퇴해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후 연락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는 정황상 부심을 용감 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믿지 말라는 그 사람과 같은 의견입니다. 제보자라는 이 사람들은 모두 제3자가 아닌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아이디 특성상 누구를 특정한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부족해서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 중에는 용감 반점이 부심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보자들은 모두 같이 용감 반점은 부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각자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 용감 반점이 누군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보여준 내용을 반박하시려면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면 저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란스 주니알메의 각별한 동생들, 부심과 세상X 채널 운영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란스 주니알메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각자 주어진 역할에 맞게 부심은 고소고발 공격을, 세상X 운영자는 유튜브 안에서 공격을 담당했었습니다. 좌부심, 우세상X는 정말 열심히 아마란스 주니알메를 대신해서 공격했습니다. 이 둘을 모두 잃게 되자 아마란스 주니알메는 나를 위해 싸워줄 새로운 아이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놈입니다. 방구석에만 앉아서 10,000원, 20,000원 던져주면 충생을 외칩니다. 나이 많은 시청자와 잠자리를 해서 저의 폭로로 방송은 다 망했고 이번 달 초까지 시청자 한 자리를 찍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기 혼자 방송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새롭게 기생할 유튜버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시청자와 후원이 고픈 우리의 미성년자 스타킹 구매남 앵두식과 언제나 나를 대신해 싸워줄 아마란스 주니알메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찍고 댓글 인부를 보내주고 푼도 몇 푼 던져주면 열심히 어그로를 끕니다. 동물원 원숭이도 이렇게 재롱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청받은 앵두식이 엊그제 어떤 삽질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어떤 제보자로부터 아마란스 주니알메가 방송으로 명품 가방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녹화 영상 우측 상단에 명천가족TV의 프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올리면 지능이 낮은 앵두식이 덥석 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올립니다. 역시나 20분도 지나지 않아 아마란스 주니알메가 제가 누군지 안다는 댓글과 함께 귀여운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역시나 지능 낮은 앵두식은 커뮤니티의 모사들을 빙의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켜서 앵타킹이 명천가족TV 아들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명천가족TV와 가족들에게 패드립을 합니다. 명천가족TV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저한테 명천가족TV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메일의 내용은 똘기, 사또, 이문주 등 인터넷 도박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가 다룰 내용이 아니라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기하게 2025년 초에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앵두식은 어떻게든 명천가족TV와 앵타킹을 연관지으려 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모르리만 못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저지른 잘못은 법적인 처벌로 받으면 됩니다. 졸지에 저의 작전 때문에 아마란스 주니알메와 앵두식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패드립을 당하신 명천가족TV님과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능 낮은 앵두식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다음 편에서는 아마란스 주니알메와 세상X 운영자의 만행들 그리고 미성년자 스타킹 구매남 앵두식의 비밀 이야기를 다룹니다.